사탐으로 갈 수 있는 메디컬 관련해서 정리를 했는데, 일단 사탐 메디컬 같은 경우가 사실 매년 계속 요즘 자주 바뀌다 보니까 뭐 작년 거 기준으로 뿐만 아니라 올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예측을 좀 해보려고 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영상이 뭐 사탐으로 바꿔라, 뭘 해라 이런 식으로 추천하는 영상은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의 예상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일단 메디컬만 정리하면은 위에서부터 그냥 의대, 치대, 한의대, 국대, 수의대 순서고, 이게 그냥 사탐을 봐도 지원할 수 있는 학교는 그냥 싹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의대 쪽에서 사탐을 봐도 쓸 수 있는 데가 많이 추가가 됐고, 치대도 추가됐고, 뭐 그래서 사탐 봐도 의대 갈 수 있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실제로 원래도 갈 수 있었죠. 원래도 갈 수 있었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추가된 의대만 따졌을 때 뭐 그렇게 뭐 대단한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어느 정도 당연히 산술적으로 갈 수 있는 건 맞는데, 뭐 그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할 거고, 원래 근데 이렇게 세 개는 지원이 원래 가능했죠. 근데 순천향은 점수상 된 적이 없고, 이화여대랑 관동대 두 개는 항상 가능했죠. 그리고 뭐 치대 같은 경우도 이제 원광대는 원래 가능했고, 연대, 경희대가 추가됐고, 뭐 한의대는 그냥 원래 가능한 데가 많았죠. 실질적으로 여기를 노리고 보통 사탐을 보는 경우는 여기를 많이 노리는 것 같고, 뭐 학대도 뭐 의대랑 마찬가지로 추가가 됐어요. 지원은 가능하게. 근데 어쨌든 여기나 실질적으로 과탐의 가산점을 어느 정도 주기 때문에 사탐 본다고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사탐 골라서 유리하게 가는 곳은 실제로 제가 초록색깔로 표시해 놓은 곳들, 실제로 이런 데가 이제 어떤 제한을 두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원광대 같은 경우는 사탐 선택자만 뽑는 전형이 4명을 뽑는 거고, 경희대 같은 경우는 사탐에 가산점을 주고, 이런 식으로 사탐 지원자를 대놓고 뽑는 전형이 이렇게 5개가 있는 거죠. 진한 초록색 5개. 그리고 연두색 같은 경우는 유불리 없음.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냥 과탐을 보든 사탐을 보든 백분위가 똑같으면 그냥 똑같은 점수로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탐에 가산점이 없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불리가 없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과탐이랑 사탐을 동일시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사탐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사탐이 점수 따기가 더 쉬우니까. 그래서 연두색도 써볼만 한 거고, 그리고 주황색, 약간 노란색과 비슷한 주황색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적이나 과탐에 가산점을 주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동신대나 우석대 같은 경우는 미적 기하에만 가산점을 줘요. 그래서 사탐을 봐도 이건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미적 사탐을 봐야 되는 거고, 확통 사탐을 보면은 안 되는 거죠. 빨강은 가산점이 너무 커서 지원은 가능한데 그냥 점수상 불가능한 거죠. 순천향이랑 세명은 뭐 사탐을 보면 그냥 점수가 합격 컷을 절대 못 넘을 거예요. 매년 그랬고. 어쨌든 원래 수의대 같은 경우는 아예 지원 못했는데 건국대가 추가가 됐죠. 그래서 그것도 심지어 과탐의 가산점이 아직 그러니까 끝까지 모집 요강을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마 과탐 사탐 동일하게 취급해 주는 것 같고, 일단 이렇습니다. 그래서 의대부터 보면은, 의대 실제로 추가된 의대들이 뭐 이렇게 있고, 원래 있던 의대들이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추가된 의대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추가된 의대들이 뭐 그래서 사탐으로 의대 가능하냐라고 하면 당연히 가능해진 거죠. 인서울 의대도 충분히 가능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수능의 특성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작년처럼 미적과 확통의 표점 차이가 많이 나는 시험이 나올 경우에는 실제로 뭐 확통을 고르면, 확통 사탐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점수가 합격 컷을 못 넘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가능하더라도 아마 미적 사탐을 봐서 미적에서 고득점 따야지만 가능한 상황이
아마 이쪽에서 생길 가능성이 높고, 뭐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변표, 이 대학들은 이제 변표를 보는 대학들인데, 변표를 통합해서 주냐 혹은 따로 주냐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 뭐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말씀드릴 거고, 이제 백분위 같은 경우는 그냥 딱 정해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예측이 가능해요. 순천향은 매년 불가능했고 올해도 안 될 거고요. 관동은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이 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변표하기 전에 일단 작년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어쨌든 이 세 개는 가능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만약에 확통사탐을 봐서 뭐 이 정도 점수를 받으면은 국어에서만 8점이 까인 거죠. 사실 이렇게 보면은 순천향 뭐 당연히 안 된다고 했고, 근데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국어 수학에서 표점을 보기 때문에 이 확통을 선택한 순간 실로 미적 만점 표점이 148점이었고 확통 만점 표점이 137이라서 확통 고르는 순간 11점 깎이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뭐 딴 거에서 되게 잘 봤지만 이것도 그냥 이화여대 불가능한 점수였던 거고, 근데 가톨릭 관동대 같은 경우는 어쨌든 100분위를 보기 때문에 뭐이 정도면 실제로 예측상 불가능했지만 펑크가 나서 실제로 가능한 점수였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미적 사탐을 봐서 차라리 미적 92점을 받으면 어쨌든 확통보다 고득점이기 때문에 미적 91을 받아주면 이화여대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미적 사탐을 보면은 이화여대는 뭐 매년 가능했었고, 실제로 사탐에 어떤 불리한 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뭐 미적 그리고 확통을 본다고 불리한 것도 아니긴 한데, 그냥 시험의 특성상 확통 만점 표점이 워낙 낮게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확통 사탐 고르면 실질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는 거죠. 물론 국어 만점 받으면 가능은 한데, 뭐 이 점수도 역시 순천향대는 불가능하고요. 관동대는 이제 더 가능해지죠. 물론 예측상 예측 컷을 넘지는 못했는데 실제로 펑크가 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가능한 점수였습니다. 작년까지는 일단 가능한 의대가 이렇게 두 개, 실질적으로 관동대, 이화여대 두 개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올해 추가된 의대들에 대해서 예측을 하자면 실제로 예측을 하기가 힘들긴 한데 별 의미도 없고 시험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어쨌든 과탐에서 변표를 보는데 이 변표를 따로 주냐 같이 주냐가 무슨 의미냐면, 실제로 이렇게 연대 같은 경우는 과탐 사탐을 100분위가 똑같으면 그냥 똑같이 줬어요, 변표에. 그래서 뭐 이런 식인데,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는 과탐 사탐을 따로 주는 거죠. 그래서 과탐의 변표가 그냥 딱 높은 게 보이시죠? 이게 뭐 공식에 넣으면 실제로 과탐 쪽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매년 그랬고. 그래서 이렇게 과탐 변표를 따로 주면은 그냥 이게 실질적으로 과탐 가산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도 이제 여기가 이제 과탐 가산점 3% 주는 데도 있고 뭐 4점을 주는 데도 있고 혹은 아직 발표가 안 나온 것도 있는데, 그 가산점과 별개로 만약에 변표를 따로 줘버리면 그냥 이거 자체가 가산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똑같이 준다, 연대는 작년에 똑같이 줬거든요. 똑같이 준다면, 올해도 똑같이 준다면 실제로 작년 수능 결과로 따졌을 때 이게 이제 연대의대 합격권 점수였는데 작년 연대식으로 675.56을 받아준 거고, 만약에 이제 과탐 3% 가산을 준다고 하면은 681.72점이 되는데, 이 점수를 이제 사탐 골라서 받아내려면 국어에서 6점 더 따면 돼요. 국어에서 6점으로 과탐 가산점 3%를 커버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아마 연대의대 합격권이었을 거고, 올해도 국어 수학이 이렇게 어렵게 나와주면은 미적 사탐으로 충분히 연대의대 뚫을 점수가 산술적으로는 아마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존재할지는 모르겠지만 국어 수학에서 그냥 소위 완전 잘 봐버리면 뭐 과탐 가산점 3%는 당연히 커버 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거는 변표를 통합해서 줬기 때문에 3% 빼면은 그냥 똑같은 점수로 취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3%를 주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걸 커브 치려면 국어 6점이 필요했다.
근데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는 변표를 따로 주잖아요. 따로 주면 이제 자동으로 과탐 가산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과탐 99, 99가 이거는 그냥 이 점수 자체가 다르게 계산돼요. 아까 연대는 그냥 똑같은데 3% 추가된다 이런 의미였는데, 이거는 그냥 애초에 경희대는 그냥 애초에 그냥 다른 점수예요. 그래서 이거가 그냥 훨씬 높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작년 경희대 합격권 예측상 합격권 받으려면 604점 정도 필요했는데, 이 정도가 경희대식 604점인데 과탐 가산점을 4.4점 주기 때문에 변표에 4.4점 줘서 실제로 경희대식으로 613.6이 올해식으로 하면 613.6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만약에 사탐을 골라버리면 이 변표의 차이도 있고 가산점의 차이도 있고 그래가지고 커버 치려면 국어 한 17점이 올라도 못 따라잡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100분이 100백을 받아버리면 뭐 가능해질 수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과탐 변표를 따로 줘버린다? 이러면은 사실상 지원 불가한 상태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 점수는 연대의대는 무조건 될 거거든요. 만약에 변표를 똑같이 주면은. 근데 어쨌든 명백하게 연대의대 되는 점수인데 경희대의대 쓴 사람은 없을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없는 대학 취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변표를 따로 줘버리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제로 과탐 가산점 3%랑 별개로 마지막까지 변표를 어떻게 주냐까지도 봐야 돼요. 그래야 뭐 사탐 골라서 갈 수 있냐 없냐가 나올 것 같고, 실제로 근데 아마 매우 극소수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매년 어쨌든 서울대 경영경제 가는 사람 중에 상위권 쪽 표본을 보면은 국어 수학 고득점자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어쨌든 인서울의대 선택지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왜냐면 그냥 사탐 골랐다는 것 자체가 대부분 그냥 메디컬 쪽에 관심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선택지는 생길 거고, 그래서 아마 가능한 사람도 생길 건데 실제로 얼마나 갈지는 거의 뭐 많아봤자 두 자릿수고 거의 10명 이하일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의대는 그래서 실제로 진짜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이 되게 적을 거라서 그게 뭐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이제 사탐 골라서 치대에 갈 수 있는 치대 같은 경우는 원래 원광대가 가능했고 연대 경희대가 추가된 건데, 뭐 연대 경희대 치대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렇게 가산점을 커버 치려면 국어에서 고득점을 몇 점을 받냐에 따라서 커버 되냐 안 되냐가 결정되는 거고, 치대 그래서 뭐 이거 두 개는 넘어가고, 그래서 원광대 치대는 작년에도 뽑았고 올해도 뽑는데, 실제로 그런데 원광대는 결국 사탐 선택자만 뽑는 전형으로 4명을 뽑기 때문에 그냥 이게 사실 그냥 얘기만 들어도 어쨌든 문과 최상위급 선호도를 가진 대학인데 심지어 4명만 뽑고 심지어 사탐 선택자만 받다 보니까 그냥 작년에 펑크가 이제 심하게 났어요. 그래서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일단 예측 점수는 원광대식으로 520점 정도를 요구했거든요. 진학사 기준으로 예측 점수가 520점 정도였고, 그런데 실제 결과를 보면 막상 예측 점수로 쓴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측 점수가 높게 잡히다 보니까 실제로 510점대에서 지원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냥 펑크가 확 나버린 거죠. 그래서 510점대에서 아무도 못 쓰고 그냥 504, 502 이 정도까지 내려온 거고, 그래서 거의 뭐 표점에서 뭐 한 15점 이상 깎여도 가능했던 거고, 실제로 이 점수 받으면 넉넉하게 가능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되게 결과론적인 거고, 그래서 이렇다고 해서 이걸 보고 원광대 치대 되게 쉽게 간다 사탐 고르면 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점수 받으면 아마 원광대 치대를 못 쓸 거예요. 사람 심리상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 사실 이 결과만 보고 뭐 이 정도 받으면 된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좀 괴리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무난하게 가려면 520점 정도 필요했던 거고, 막상 까보니까 지원자가 결국 쫄려서 다들 못 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잘 노릴 수만 있으면 진짜 엄청난 메리트긴 한데, 뭐 이걸 노리고 사탐을 고르는 거는 사실 좀 뭐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사탐으로 갈 수 있는 한의대일 것 같은데, 그래서 한의대 쪽 정리를 좀 하면은, 이 초록 색깔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확통 사탐을 고르면 명백하게 메리트가 있는 대학들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냥 뭐 경희대 같은 경우는 사탐 가산으로 13명을 뽑아주고, 13명 뽑는 전형이 이제 사탐에 대놓고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대놓고 사탐 받는 전형인 거죠. 동의대 같은 경우도 확통 필수로 걸고, 여기는 뭐 사탐을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확통만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확통 필수로 또 4명 정도를 뽑고, 그리고 대구 한의대 같은 경우는 확통 사탐까지 필수예요. 그래서 뭐 미적 사탐을 봐도 안 되고 확통 가탐을 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8명 정도 뽑고, 원광대 한의대도 이제 마찬가지로 사탐 필수거든요. 원광대 치대처럼 사탐 필수로 5명 뽑고, 실제로 이 4개 대학 같은 경우는 그냥 가탐 보면은 못 쓰는 거고, 여기는 뭐 미적 기하 보면 못 쓰는 거기 때문에 뭐 대놓고 이제 사탐 고른 사람이 유리한 전형이 되는 거고, 그리고 가천 동국 상지, 가천대는 올해부터 이제 바뀐 건데, 여기는 그냥 과탐에 가산점을 안 줘요. 그냥 과탐 사탐을 똑같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탐이 더 점수 따기 쉬운 걸 감안하면은 실질적으로 사탐에 메리트를 주는 학교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동신우석은 사탐을 본다고 해서 불리한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미적 사탐을 보면은 괜찮거든요. 상관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만약에 확통 사탐을 봐버리면 미적 가산점 때문에 가기 힘듭니다. 대전대도 미적 가탐에 가산 주고, 3명도 미적 가탐 가산인데 여기는 가산이 좀 커가지고 확통 사탐을 보면은 사탐 고르는 순간 그냥 점수가 합격 컷을 못 넘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거의 못 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사탐을 본다 쳐도 이제 미적 사탐을 보냐 확통 사탐을 보냐에 따라서 바뀌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확통 사탐 보면은 이렇게 4개가 유리하다 했는데, 만약에 미적 사탐을 보면은 이제 대구 한의대랑 동의대는 지원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이건 이제 동의대는 확통 필수고 대구 한의대는 확통 사탐이 필수라서 미적 사탐을 보면은 대구 한의대 동의대는 안 되는데, 뭐 그렇지만 이제 또 다른 거는 동신대랑 우석대가 원래 거의 분리하다 못해 거의 안 되는 수준인데, 확통 사탐으로는 미적 사탐을 보면은 유불리 없이 쓸 수 있게 돼요. 이 차이가 이제 있는 거죠. 뭐 그리고 이제 미적 사탐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미적이랑 확통이 표점 차이가 꽤 크게 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사실 수학에 자신이 있으면 미적 고득점 받았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리해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확통 사탐 봤을 때보다도 미적 사탐 봤을 때 더 유리하게 갈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거죠.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뭐 미적을 보면 이 2개는 날아가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어떤 차이가 있는 거고, 근데 그래서 이제 이 확통 사탐을 필수로 봐버리면은 그냥 점수대가 확 떨어져요. 실제로 이렇게 뭐 유불리 없는 곳에 비해서도 제한을 둬버리기 때문에 그냥 더 낮은 점수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실제로 동국대 한의대랑 상지대 한의대 같은 경우는 그냥 문이과 합쳐서 그냥 다 같이 뽑거든요. 그래서 뭐 100분이 똑같으면 그냥 다 똑같은 점수예요. 미적을 보든 과탐을 보든 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점수대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과랑 대놓고 경쟁하는 시스템이고, 사탐을 봤다고 해서 대놓고 특혜를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실 그냥 똑같이 봐주는 것만으로도 특혜까지는 아니어도 좋다고 생각할 수 있긴 한 거죠. 근데 뭐 그렇다고 대놓고 유리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실제로 진학사 예측 컷을 넘는 점수는 둘 다 똑같았어요. 둘 다 다운이고 되게 비슷한 커트라인을 형성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까보니까 둘 다
실제로 그냥 5칸 컷이 둘 다 그냥 똑같은 점수였던 거죠. 그래서 99, 95, 98, 100을 받아주면은 동국대 한의대랑 상지대 한의대 가능한 점수였고, 대전대 같은 경우는 불가능해요. 여기는 미적과탐에 가산점 주기 때문에 불가능했고, 대구 한의대 같은 경우에 확통사탐 필수로 보는 대구 한의대는 그냥 넉넉하게 가능한 점수였고, 그리고 경희대 한의대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는 이제 사탐 가산으로 바뀌었는데 작년에는 그냥 확통사탐이 필수였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여기도 펑크가 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점수 받았을 때 경희대 한의대도 가능한 점수였습니다. 근데 이제 확통사탐 필수로 이제 걸었을 때 메리트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실제로 대구 한의대 같은 경우는 확통사탐 필수인데 거의 이 정도 점수를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실제로 100분위 대학인데 둘 다 위에 동국대나 상지대는 99, 95, 99를 받아줘야 되는 거고, 대구 한의대 같은 경우는 95, 97, 97만 받으면 이제 대구 한의대가 가능한 점수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대놓고 확통사탐 골랐을 때 메리트 있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뭐 여기뿐만 아니라 실제로 뭐 원광대, 동의대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정리를 못했지만 명백하게 점수대가 좀 더 낮긴 해요. 근데 여기는 워낙 적게 뽑다 보니까 실제로 그 체감이 크진 않을 수 있는데, 그 체감이 크지도 않을 뿐더러 실제로 쫄려서 못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워낙 적게 뽑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분명히 낮은 점수인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적가탕 가산을 주는 대전대 같은 경우는 근데 커버가 되긴 하거든요. 여기는 뭐 가산을 주는데 그게 엄청 큰 것까진 아니어서 실제로 이 정도가 대전대 한의대 예측상 합격 컷이었는데, 이 정도 받아주면 이제 확통 사탐 골라도 갈 수는 있는 거죠. 근데 딱 보면 알겠지만 미적과탐에 가산을 주기 때문에 아까 여기는 이제 사탐이든 과탐이든 똑같이 봐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99, 95, 99로 가능했는데 점수대가 그냥 더 높게 요구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전대 같은 경우도 확통사탐 고르면 가기는 되게 힘들어요. 사실상 이과 선택자들 위주로 거의 뽑는 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세명대는 그게 좀 크다 보니까 아예 사탐 고르면 그냥 못 가는 거죠. 가산점 때문에. 여긴 그냥 아예 불가능인 거고. 그래서 이제 경희대 한의대가 작년에는 확통 사탐이 필수였는데 올해는 바뀌었거든요. 사탐에 가산점을 주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과탐을 봐도 지원은 가능한데 실제로 지원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왜 그러냐 하면은 경희한의대 자연으로 이제 32명 뽑고 인문으로 13명 뽑는데 여기가 이제 완전 극과 극이라는 거죠. 자연 같은 경우는 수학 가중치가 높고 그러면서 과탐에 가산점 4점을 주기 때문에 대놓고 그냥 과탐 선택자가 유리한 거고, 인문 같은 경우는 수학 가중치가 낮아요. 수학 가중치가 낮으면서 사탐에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대놓고 그냥 사탐 쪽 지원자를 뽑는 전형인 거고, 실제로 이렇게 만약에 이과식으로 받았을 때 미적과탐 골라서 올해 6편 기준으로 받았을 때 아마 경희 한의대 자연으로 넣으면 쉽게 뚫을 점수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 이게 인문을 써버리면 좀 애매한 점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과탐 가산점도 없고 사탐에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 수학 가중치도 낮고 이런 것 때문에 경희 한의대 인문식으로는 썩 좋지 않은 점수가 되는 거고, 당연히 이런 점수면 경희 한의대 자연 쪽으로 쓰는 게 맞는 거고, 반대로 확통사탐 골라서 이건 이제 국어에서 고득점 받고 수학을 못 봤다고 쳤을 때 경희한의대 인문 쪽 전형식으로 확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대놓고 경희한 인문은 대놓고 그냥 사탐 선택자 뽑아주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탐 가산점도 받고 수학 가중치도 낮고 이러다 보니까 확 좋아지는 거고, 아마 무조건 갈 점수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될 점수고, 반대로 이제 경희한의대 자연도 이제 지원 가능한데 네, 실제로 거의 못 쓰겠죠. 당연히 확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떨어질 점수인 것 같고, 대놓고 그냥 여기를 쓰라는 점수인 거죠.
실제로 그냥 한의대는 뭐 이 정도 정리해도 되는데, 실제로 아까 실제로 가천대가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추가가 된 거고, 작년에는 가천대도 이제 미적 바탐에 가산을 크게 줬었는데 올해부터는 가산점이 없어져가지고 아까 동국대 상지대처럼 다 똑같이 봐주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정도보다 살짝 높은 정도에서 가천대도 아마 형성이 입결이 그렇게 형성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우석대 동신대도 미적을 고르면 사탐 골라도 가능하고, 이거 두 개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실제로 그래서 사탐 골랐을 때 한의대는 뭐 작년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사탐 골랐을 때 한의대를 더 가기 쉬운 건 맞아요. 과탐 골랐을 때보다 명백하게 이 필수 사탐 필수 조건들 때문에 실제로 그렇긴 한데, 막상 뽑는 인원이 되게 적다 보니까 실제로 뭐 그 점수로 막상 쓰기가 되게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미리 좀 얘기를 할 거는, 실제로 한의대 같은 경우 아까 말했지만 그 메리트 있는 한의대들이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나군에 몰려있는 구조다 보니까 실제로 눈치 싸움이 너무 심한 거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원광대 치대처럼 펑크 나는 경우도 많기는 한데, 어쨌든 쓰는 입장에서 되게 쓰기가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대부분 이렇게 나군에 몰려있는 구조고, 실제로 뭐 무조건 사탐 고르면 쉽다라고 얘기하기가 뭐 쉽긴 한데 이게 막 그렇게 체감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점수 이상을 받아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약대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아까 의대처럼 약대도 추가가 많이 됐는데 대부분 과탐가산점 3%씩 막 주고, 거기에 이제 변표 변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어에서 고득점 받으면 커버 칠 수 있는데 메리트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근데 가능은 당연히 할 겁니다. 약대 가능할 건데, 아마 여기 가는 것보다 그냥 한의대 이런 쪽 가는 게 더 쉬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여기에 갈 사람이 많이 있을까 싶긴 하고, 이화여대 약대는 그냥 대놓고 뭐 유불리 없이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가능할 겁니다. 건대수의대도 이제 추가가 됐는데, 건대수의대도 마찬가지죠. 아마 가탐 사탐 차이를 없게 할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 그냥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나군에 몰려있는 구조라서 실제로 뭐 어느 정도 불리함을 감수하고 과탐 가산점 있는 대학이라 쳐도 뭐 쓸 수 있다면 쓸 수 있는 데가 많긴 한데 실제로 쉽지는 않을 거고, 거의 대부분 이런 쪽 위주로 많이 쓸 거라서. 근데 실제로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 다군에서 이 정도 쓸 수 있는 사람도 실제로 흔치 않거든요. 정말 문과식으로 높은 점수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점수를 넘겨버리면 어쨌든 가나다군을 셋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되면 이제 문과 메디컬을 좀 효과적으로 원서를 써볼 만한데, 결국 중요한 건 이 나군이고, 나군이 워낙 기회가 많기도 하지만 원광대 치대처럼 대놓고 펑크 나는 경우도 있는 거고, 경희대 한의대도 펑크 났고 대놓고 펑크가 많이 났는데, 그래서 뭐 진짜 전략적으로 잘 쓰면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너무 눈치 싸움이 심하다 보니까 막상 그 사탐 골랐을 때 메리트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래서 그 정도고, 어쨌든 사탐 메디컬도 그냥 이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뭐 실제로 올해 추가되는 학교들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냥 원래 있던 대학들이 사실상 대부분 사탐 골랐을 때 가는 경우는 대부분 이런 쪽일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뭐 가천대랑 건국대 수의대가 추가가 된 거는 분명히 좋은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초록색으로 칠한 대학들 같은 경우는 대놓고 메리트가 있는 대학들인 거고, 뭐 이 정도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